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러브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7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7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 어떤 것이 될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파프리카, 두 번째 문어, 세 번째 라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파프리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자리 리딩 이제 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해에 새로운 인연 리딩을 하고 별자리 리딩을 할 텐데 별자리 리딩도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자,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nd of an Era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카드로 End of an Era 카드가 나왔습니다.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카드는요,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되나 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무엇인가가 하나가 종결이 되는 게 여러분에게 기적이라는 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이제 관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 뭐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시험이든 자격증이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자격증을 따게 되어서 이제 그 공부를 한다는 그 긴 시간 있잖아요. 이런 게 끝나게 된다.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분과 오랫동안 사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관계가 끝이 나게 되는 건데 그 관계가 끝이 나는 게 여러분에게 기적이라면 그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를 준 것일 수도 있는 거겠죠. 뭐가 됐든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길었던 그런 것에 끝이 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이게 기적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카드를 열어야겠죠. 제가 기적 리딩을 매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저 엔드 오브 에러 카드가 나올 때 뭔가 좋은 것에서 끝이 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땐 상당히 아쉽겠죠. 그리고 슬픔도 있고 한데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 여러분에게 더 좋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런 카드긴 합니다. 자, 컴퓨터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노트북을 장만한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휴대폰도 따지고 보면 컴퓨터입니다. 정말 작게 만들어 놓은 컴퓨터 같은 거죠. 휴대폰을 기기 변경한다. 가능하죠. 이 카드가요.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멘탈 있죠. 정신적인 어떤 상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좀 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한 길만을 보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일로 승진을 하고 그래서 나의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취할 것이다. 상당히 교과서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카드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 세계관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넓혀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카드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적을 바라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뭘까라고 해서 꺼낸 게 이 카드거든요. 요 두 장의 에너지로 볼 때 좀 이해를 쉽게 하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관두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회사를 너무 오래 다녔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소 정체가 되어 있거나 그런 느낌이라고 볼 땐 이 컴퓨터는 내가 이걸 관두고 무엇인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는 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틀을 좀 깨고 싶어 한다 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끝이라는 게요,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면 사랑, 일이면 일, 뭐가 됐든 내가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든지,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들이 그것 자체를 이제 종결시키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쉐이프시프터 카드가 있고요. 그렇군요. 자, 카드를 계속 따라가 볼게요. 사일런스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송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카드가 알려주는 것은 End of an Era가 있잖아요. 이게 외부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한 사이클이 종결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건데,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끝낸다는 걸요, 여러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나한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여기 송이 있고 컴퓨터가 있으니까 요즘에 좀 문제시되고 있는 거 있죠. AI가 하는 작곡, 여러분들이 새로운 작곡가로 거듭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노래를 만드는 거죠. 첫 카드로 나온 게 쉐이프시프터잖아요. 쉐이프시프터는 딴 게 아닙니다. 터미네이터 영화 기억나죠, 여러분? 터미네이터들이 약간 뭐라고 하죠? 녹인 것 같은 그런 곡물이래. 아무튼 그렇게 막 얼음이 녹는 것처럼 이렇게 녹다가 다시 모양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모양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약간 찰흙 같은 그런 건데,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하고 싶은 거예요. 카드를 따라가 볼게요. 9개의 지팡이부터 나옵니다. 9개의 지팡이부터 나와요. 자, 헐밋이 있어요. 다 99 에너지예요. 그렇군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송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개의 컵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퀸 오브 코인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언더라잉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잉은 매지션이 있네요. 그렇군요. 밑에 스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뭘 원하는 것 같냐면 세상을 놓고 싶은가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남들처럼 사는 것, 어느 정도 됐을 때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뭐 결혼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때 되면 해외여행 가고, 명절 때 선물 사서 집에 가고, 때 되면 차도 바꾸고. 그런데 말이 쉽지,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범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온 카드와 언더라잉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세상 지친답니다. 너무 힘든가 봐요, 사는 게. 제가 워낙 좀 오버를 많이 하니까 너무라는 그 부사를 붙이긴 했지만, 어떤 장애물이 하나씩 오잖아요, 살다가 보면. 그런데 하나를 뛰어넘으면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를 뛰어넘으면 또 하나가 오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9번 에너지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사회로부터 도피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친구들과 술 퍼마시기입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친구들과 술 퍼마실 시간조차 없나 봐요.
열심히 사는 삶에서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재미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재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재밌게 살려면 당연히 안정적인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나에게 안정적인 경제적인 무엇인가를 가져다 줄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쉬워요? 그러면 전부 다 뭐 그러고 살았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부모님한테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났고 이런 사랑 해봤고 이런 사랑에서 아픔도 겪어봤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싹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온 게 뭐 그래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 그럼 그 운명에서 내가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있잖아. 이건 내가 원해서 만든 모습이겠지 당연히. 내가 그런 대학을 갔고 그런 대학을 나와서 그런 취업을 했고 그런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건 다 내 선택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 어떤 만들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맞춰지기 위해서 모양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양에서 변신을 하고 싶은 겁니다. 트랜스포머가 되고 싶은 거죠. 옵티머스 프라임. 자, 언더라인 매지션입니다. 매지션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매지션은요, 원래는 타로 카드의 엘리먼트 4가지를 다 그려놨잖아요. 동전, 컵, 칼, 지팡이. 그렇게 다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 4개가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원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고요. 가장 쉽게 본다면 여러분의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 게 너무 회사가 너무 지겨워.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누구나 회사는 관두고 싶죠. 누구나 나의 가게를 갖고 싶죠. 그렇죠. 그렇긴 하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지금 있는 삶의 모양이 내가 사는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컴퓨터가 나왔으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송이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성분이 펜션 같은데 한 달 살기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릇으로. 이것 역시도 혼자 있는 에너지인데 헐밋 에너지도 지금 현재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걱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얘입니다. 사일런스인데요. 여기 어떤 여성분이 앞에 문이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은 뭔가 새로운 인생이 열릴 텐데 그 열쇠는 지금 위에 2개가 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어떤 열쇠를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그 열쇠를 진짜로 쥐고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정말 재밌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뭐 큰 거 바라지 않아요. 그 타로 카드에서도 금전적으로 뭔가 욕심을 취하거나 뭐 이런 카드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해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카드가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뭐 최소한 6개의 지팡이 정도 나와줘야지 그런 야망 같은 게 느껴질 텐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뭘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소소하게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간 귀농귀촌 느낌의 카드예요, 지금 얘가. 그런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에게는 정말 힘든 상황은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일이 너무 지칠 정도로 바쁘다든지, 혹은 일은 그렇게 안 힘든데 돈이 별로 안 된다든지, 그러면 시간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가 됐든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치지만 꾸준히 해온 게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건 얘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나왔잖아요. 지금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C 언어가 없는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기적은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긴 시간에 끝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7월 달에 무엇인가 끝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가올 기적, 좋은 기적이 오길 바래요. 앵커가 있습니다. 그래요. 앵커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리딩 있잖아요. 이 리딩에 정반대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은 카드를 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웰스맨이 있어요. 아하,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래요. 그렇군요. expectation이 있어요. 왜죠? 아이고야, 오피셜 퍼슨이 있네요. 아하, 그렇군요. 일단 스테빌리티가 먼저 나왔죠. 이게 기적인데요. 안정감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집이 보이죠. 집이 갖고 있는 게 안정감이고요. 그리고 닷 같은 경우도 큰 유조선들이 바다에 둥둥 떠 있는데 닷을 내려버리면 그 큰 배들도 안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닷이 의미하는 그 갖고 있는 키워드 자체도 안정감입니다. 거기다 더불어 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문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 느낌적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기회 하나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를 드리면요.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원해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 안에서 지금처럼 사는 안정감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안정감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멍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의 노예가 됐든, 너무 바빠서 지치는 것에 노예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안정감은 똑같은 건데, 이런 식의 안정감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달 월급이 들어오든, 내가 어디선가 돈을 벌 수 있든 뭘 하든, 통장에는 그것이 찍혀서 그달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든데, 이렇게 안정적이고 싶진 않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안정감인데 이 카드가 원래 의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카드는 뭐냐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재밌게 살고 싶다예요. 그리고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예요. 이 세상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거죠. 약간 귀농귀촌 느낌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도 문이 있고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어떤 기회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컴퓨터가 나왔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 같은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다른 어떤 기회, 여러분들이 뭔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 기업의 아주 높은 분으로 가게 되는 거의 CEO급에 가까운 그런 것을 오퍼받았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의 관점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그릇이 될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꾸준히 들어온다 치더라도 너무 바쁘고 힘든데 그 일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것을 책임지는 일일 텐데 돈은 더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요렇게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이 카드를 봐주시면 되는데, 이 세 장의 카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자, 오피셜 펄슨이 있습니다. 오피셜 펄슨은 공무원이죠. 제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 것과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설렁탕집 사장님이 이런 횡령을 했다 이러면은 아유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잘못하는 건데 라고 하지만, 공무원이 횡령을 했다 이러면은 어떻게 공무원의
옷을 입고 그런 걸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겹 더 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다소 다른 사람들에게 선망받기도 하고 존경받기도 한 위치이긴 하나 그 위치에 대한 책임을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이 오피셜 퍼슨입니다. 자, 그런데 오피셜 퍼슨에서 어떤 여성분이요,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CEO입니다. 이 사람이 CEO예요. 웰시맨, 부자 남자죠. 이분은 경제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자유롭고 돈 많은 부자 남자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고개를 돌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얘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리딩이었다면 여러분이 다소 타이트하고 여러분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서 이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원한다라는 그런 정말 단순한 카드기도 한데요. 저는 솔직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바뀌고 싶다라는 여러분의 기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대 카드가 아니라 다른 카드가 나왔다면 제가 리딩을 다르게 했겠지만 여러분 앞에 문이 지금 2개가 보이잖아요. 즉 여러분이 기대를 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 즉 누군가로부터 오퍼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결정이라든지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상당히 안정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적이요, 지금 엔드 오브 에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의 어떤 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7월에 결론적으로 이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자, 계속 봅시다. It's up to you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카드의 관점에서 볼 땐요, 여러분이 망설이고 있는 게 두렵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이것이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이 카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웰시맨이 될 텐데 그것을 선택하면 힘들지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 안정감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소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내가 힘들어도 가져가는 내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안정감은 취할 수 있잖아. 그럼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월급 받고 그냥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일단 달려있대요. 한 장 더. 여러분은 준비가 됐대요.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요.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자, 한 장 더 열게요. 페이션스 플리스가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주 무서운 카드가 나왔어요.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합니다. 너가 요청하는 것이 지금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왜냐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질 건데 그 일이 먼저 벌어지는 게 너에게 좋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떤 뭔가가 하나 벌어지고 그 벌어지는 일이 여러분을 어쨌든 자연스럽게 무엇인가 좋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나서서 먼저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요, 지금 솔직히 얘가 딱 나오니까 느껴지는 게 7월에는 그 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벌어져야 되는 그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7월에 이 천사가 조언한 것은 7월에 여러분이 답을 주려고 했는데 페이션스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여러분에게도 달려 있고 하기 때문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그런데 7월은 기다려달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솔직히 이럴 때가 제일 힘들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와?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언제 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건데요. 솔직히 저는 이 밑에 있는 카드들에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은요, 지금 이 기회라는 것조차도요 그렇게 썩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요 혼자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게 더 커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는 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려면 펜션에서 경제적인 안정감이 일단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웰시맨이 되는 게요. 자, 보겠습니다. In the nearest future가 있습니다. 아주 빠른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일이 벌어질 건가 봐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그 조만간이라는 것은 리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조만간도 아닌데, 조만간이라면 왠지 한 5일 뒤 정도? 약간 요 느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사자 자리 때 일이 벌어질 건가 봅니다, 여러분. 자, 사자 자리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리딩과 시기가 겹칩니다.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이 오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위치로 가게 되는 잡이 있는데, 그 곳에 어떤 누군가가 있는 건데, 그분이 잘리거나 아니면 그분이 관두거나 뭐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스카웃이 돼서 그쪽으로 가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들이 먼저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리딩을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그런 건데, 제가 여러분 뭔가 하나를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7월에 또 그 2023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인 비너스가 사자 자리에서 역행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역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재평가예요. 그러니까 한 키워드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재평가한다. 나라는 위치에 대한 것들을 재평가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점수를 매기게 될 때, 지금 이 점수는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아든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괜찮은 것 같아든 뭐가 됐든, 무언가를 갈망하고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싶고 하던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것이 진짜 맞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그게 바로 비너스의 역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따지고 보면은 그 비너스의 역행이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을 내려주게 될 때 상당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숫자는 5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게 7월의 리딩이니까 뭐 7월 5일도 가능한데, 지금으로부터 5주 뒤면은 7월 한 셋째 주 정도가 되고요. 그럼과 동시에 사자 자리로 들어가게도 되죠. 그리고 5달 뒤가 되면은 11월이 되죠. 그때쯤에도 뭔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자 자리, 얘가 나오려고 했어요. 다행히 바닥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리브라가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또 그때 뭔가가 있을 수 있다인데, 일단은 리브라가 나왔어요. 천칭자리고요. 뭐 여러분이 천칭자리 혹은 어떤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가 천칭자리다 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비너스 얘기해 드렸잖아요. 금성. 이 금성이 리브라, 즉 천칭자리의 룰러, 약간 집 주인 같은 겁니다. 약간 그 관리소장님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의 별인데, 이 둘이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긴 한데요.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게 사랑의 리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리브라는 밸런스입니다. 저는 솔직히 재평가랑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퍼가 왔을 때 많은 기대를 했다가도 여러분이 다시 봤을 때 이거는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삶에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솔직히 요걸 직장으로 본다면 뭐 다닌 지 한 10년 된 정도의 어떤 직장을 바꾼다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7월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사자자리 카드까지 나온 거 보면.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프리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문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자리 리딩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에게 다가올 기적 리딩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일찍 가져왔고요. 다음 새로운 인연 7월 리딩을 하고 나서 별자리 시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드를 열면서 스타트 할게요. 오, Spiritual Growth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카드로 영적인 성장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을 겪고 나서 어떤 생각하는 시각이라든지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좀 성장이 된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영적인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미 된 거고, 이것 때문에 어떤 기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뭐 이게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 그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세상이 달라집니다. 뭔가 바라보는 시선도 다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게 되겠죠. 제가 약간 어떤 양념과 MSG를 좀 뿌리자면요. 7월 22일 날 올해 또 하나의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비너스가 사자 자리에서 역행을 합니다. 비너스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 저 명품백 갖고 싶어. 저 멋진 남자 갖고 싶어. 저 멋진 집 갖고 싶어. 저 멋진 사람과 사랑하고 싶어. 그런 에너지잖아요. 제가 좀 나쁘게 표현해서 그런 건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랑이 찾아온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긴 하지만, 이 비너스가 역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처해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재평가하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이 맞나? 내가 잘 살고 있나?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재평가할 수 있는 일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박스가 나왔습니다. Reveal your secret power. 너의 비밀스러운 힘을 이제 다 드러내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금 박스 안에 넣어놓고 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 같은 게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선물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숨겨져 있던 어떤 힘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일단 카드가 하나가 떨어졌는데요. 저도 못 봤거든요.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Authenticity 카드가 있네요. 진정성, 그런 것들을 말하는 카드인데, 위엔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카드를 계속 열어볼게요. 디보션이 있어요. 마지막 카드 열겠습니다. 매직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무슨 말을 하다가 말이 멈췄는지 까먹었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이제? 기억력이 쇠퇴되고 있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다 여러분의 자아를 찾아가는 건데요. 일단 카드를 읽어보겠습니다. 뭔가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신작시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9개의 칼부터 스타트합니다. 골치가 아프다. 카드부터 스타트를 하네요. 자, 그런데 문 카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또 여성분이 말을 안 하고 눈도 감고 있어요. 자, 4개의 지팡이가 있고요. 자, 더 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헐밋이 있고요. 밑에 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리딩을 할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들은 무엇인가 예를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희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희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희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엄마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가사 일도 하고, 만약에 뭐 금전적으로 부족하면은 밖에서 일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엄마는 그래 라고 말을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 세상에 원래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엄마가 집을 나가고 싶은 그런 느낌의 카드기는 해요. 솔직히 좀 그래요. 제가 엄마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마저도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시되어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더라인이 헐밋이죠. 헐밋이 일단은 처녀자리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상하게 타로를 하면요, 이 처녀자리 카드는 겨울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기가 가까워지면 그에 맞는 카드들이 언더라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7월의 리딩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은 9월쯤에, 원래 9월을 상징하는 게 헐밋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하다인데, 이 헐밋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 매 1초 1초도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냐? 여러분들이 바뀌고 싶어요. 지금 이 카드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아. 나도 그건 인정해. 그건 그래야 되는 게 맞으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 부모님은 부양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있잖아,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잖아. 나는 왜 그래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도 다른 애들처럼 부모님은 부모님들이 잘 지내고 나는 내 인생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나는 왜 그게 안 되는 거지든 뭐든 간에, 아무튼 여러분들의 어떤 희생은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나 봅니다. 지금 첫 번째로 나온 카드도 9번 칼카드, 언더라인도 9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 리딩이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와의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그 대상과 나에 대한 생각은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센티시티 카드가 있는데요. 4명의 친구처럼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있죠. 이분은 약간 히피 스타일이고, 이분은 약간 글래머하고, 이분은 다소 이제 캐주얼스러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양의 사람, 나는 이런 모양의 사람, 나는 이런 모양의 사람인데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그 개성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모습을 잃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위에는 이렇게 막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나비가 의미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송충이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송충이. 애벌레죠? 송충이래. 애벌레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색깔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개성과 여러분들의 무엇인가가 있는 건데, 지금 옆에는 디보션이 있어요. 헌신이죠. 자, 발레리나가 발레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발레리노가 보이죠? 발레리노가 그냥 공연을 할 때 남자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레리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발레리노는 뭐냐면, 발레리나가 정말 아름다운 포즈를 잡을 때 선이 이렇게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발레의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발레리노가 이 발레리나를 잡아줘야 돼요. 무게중심을 잡아줘야지 완벽하게 이 선을 구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이 더 큰 것이지, 발레리노의 남자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 배우를 쓴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발레리노는 이 발레리나의 완벽한 선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옆에는 매직이 있어요. 매직은 마법을 부리고 싶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게 지금 이 카드의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헌신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은 무시되어진다는 표현은 좋지 않고 여러분이 누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나는 여기에 이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것을 매직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나의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골치가 아파요. 9번을 생각했어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겹치는 거예요. 어떤 답도 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이 나왔어요. 뭔가 슬퍼요. 자, 그런데 이 여성분은 지금 입도 가리고 있고요. 눈도 감았어요. 왜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있냐면 무엇인가가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이제 여기 목에까지 차면은 이제 말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점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꺼냈던 거는 시크릿 파워예요. 비밀스러운 여러분들의 힘을 드러내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박스 안에 감추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얘입니다. 4개의 지팡인데요. 그 어떤 문제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는 에너지예요. 즉 안정적으로 내가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어떤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진정성 따위는 일단 접어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꺼냈던 카드가 뿔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구니에 강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꽃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주머니 안에는 3만 원만 있는 거죠. 3만 원으로 어디론가 떠나보고 싶은 거예요. 3만 원으로 가면 갈 데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에너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헌신하는 것도 괜찮고 그건 역시도 내가 선택한 거야.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만들면 안 되니까. 그것이 가족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그런 거야. 그런데 나는 있잖아. 여기서 나라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이 매직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왔던 건 이 희생적인 상황에서 계속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자,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성장이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셨다라는 말인 겁니다. 지금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나오게 될 기적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기적 어떤 것이 될지. 뭔가 안 좋은 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마운틴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입이 보살인가 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 해피한 카드는 아니에요. 산 카드가 나왔고요.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전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여러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얘인 것 같아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은데 어디서 떠나고 싶냐? 결혼해서 떠나고 싶다. 그리고 네이처 우먼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기적 카드가 나오니까 이 리딩이 저에게 알려주는 게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중앙에 메리지가 있죠. 결혼인데요. 가장 단면적으로 본다면 이게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도 가능해요. 솔직히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있죠. 그 일이나 어떤 관계나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의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희생적으로 그런 것도 포함을 하겠죠. 아무튼 상당히
길게 가져가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소 스트레스 받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인 거예요. 자, 일단은 기적 카드가 산이 나왔어요. 지금 이 도로, 2차선 도로로 가다 보면 솔직히 여기가 이렇게 커브가 있잖아요. 이게 직선이었으면 이렇게 안 돌아가도 되거든요. 그 강원도에 뭐 정선, 태백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산길이나 이게 드라이브 길들이 그렇기는 한데 차도 힘들어해요. 솔직히 거기를 가다 보면. 그만큼 산은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어요. 지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눈도 쌓여 있어요. 눈이 쌓여 있다라는 말은 다소 좀 냉혹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는요, 돌아가는 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아주 커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전의를 제일 첫 번째 카드로 꺼냈잖아요. 이동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즉,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나가고 싶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단순히 이게 너무 힘들고 싫어, 나갈래 라고 해서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가서 쭉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결혼이 덜렁 하고 나왔어요. 장기적인 무엇인가예요. 결혼은요, 딴 게 아니라요, 결혼식 하기 전날의 사랑과 결혼식 한 날의 사랑이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어제 애인이었는데 오늘 사랑이 정말 많이 깊어졌기 때문에 오늘 결혼식을 하고 우리는 함께 살 거라고 사인을 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장기적인 관계가 되겠다라고 맹세하고 들어가게 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어떤 계약 같은 게 바로 이 메리지인 거죠. 그런데 이 메리지가 여러분에게 상당히 힘든 무엇인가를 가져다 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게 없어진 게 이 메리지입니다. 일이 됐든 사랑이 됐든 부모님을 도와주는 무엇인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서 여러분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낀 것은 나는 희생자인 거죠. 지금 여러분은 발레리나가 아니라 발레리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가 너무 답답했든 뭘 했든 털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로 메이처 우먼이 나왔습니다. 자, 얘가 뭐냐? 우리의 첫 번째 카드입니다. 스피리추얼 그로스, 영적인 성장인데요. 느껴지는 건 뭐냐면 7월의 기적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즉, 이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는 어떤 무엇인가가 바뀌게 될 것 같고요. 아직 카드는 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이 박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지 혹은 적어도 내가 지금 이런 심정이고 이런 감정의 상태가 진행되고 있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표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바꾸려고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이 자리에 다른 카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자아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난 더 이상 이걸 못 해먹겠어 라고 하고 나간다, 뭐 이런 느낌이면 모르겠는데 메이처 로먼은 그게 아닙니다. 성숙한 여성이잖아요. 이게 어머니 카드예요. 나는 이 상황을 어른처럼 받아들이겠다 카드예요. 그래서 이 마운틴이 뭐냐면 힘들거든요. 힘든데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다른 모습도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선 태백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길이 정말 위험해요. 그 굴곡들도 그렇고 거기가 뭐 해발 뭐 600고지 700고지 막 이러잖아요. 오르막 내리막도 너무 많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정말 멋진 것들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돌아가는 거지만. 그리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그 돌아가는 길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뭐냐? 이 상황 자체를 어른스럽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서 탈출하고 싶든 여기서 불만이 있든 뭐랬든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시각 자체가 바뀌게 된다.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이요, 결혼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상황이 뭐 같냐면 별거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여러분이 하게 된 생각은 뭐냐면, 나는 희생을 했어 인데 이제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라고 판단까지 했는데, 힘든 결혼 생활을 돌아가더라도 어떻게든 어른스럽게 이해해주고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한다 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뭔가 뭐 로또가 됐다 뭐 그런 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스피리추얼 그로스가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 보이겠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아준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 카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를 열면서 보도록 할게요. 뭔가 재고려하라 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아, 이건 또 뭔 말인가요? 다시 생각해봐라, 신중하라는 말인데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천여자리라고 했잖아요. 천여자리가요, 여러분 8월 23일부터 9월 23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달인데, 지금 6월이죠. 그러니까 한 2달 남은 건데, 아무튼 천여자리 때 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느낌적으로 7월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든, 회사를 위해 희생을 하든, 결혼해서 희생을 하고 있든 뭘 하든 간에 난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있잖아, 머리가 너무 아파. 더 이상은 못 해먹겠어 라는 생각을 지금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그래, 어른스럽게 내가 다시 대처하자예요, 지금 이 카드는. 그런데 나오고 있는 이 상황들에서 7월에는 그 생각을 좀 바꿔 먹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내가 이해해보자라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말해주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여행이 나오네요. 제가 리딩을 잘못했나요? 지금 여기도 전이가 있고 여행이 있는데, 아무튼 여행과 관련된 에너지가 A에서 B로 이동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요, 돌아간다도 가능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이 여행이라는 게 여러분 앞에 도래하게 될 텐데,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나 많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러면 여행은 가시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몇 달 동안에 어쨌든 피서철이니까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행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 혹은 이 결혼에 준하는, 즉 장기적인 내가 사인을 하고 나를 올인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내가 만나게 된다. 일이나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나는 거기서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마운틴은 여러분이 진짜 산으로 여행을 간다도 가능은 하지만 그 선택이나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어느 정도 장애물은 있을 것이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느끼게 되고 하면서 성장할 것이다.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네요. 일단은 여행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근데 당연히 좀 그럴 수 있는 게요, 지금 이제 1년 중에 가장 여행을 많이 갈 시즌이 또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정리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긴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달이 랩니다. 뭐 볼 것도 없는 7월의 리딩이다 라고 하네요. 7월에 어디론가 머리를 식히러 가시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머릿속으로 좀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 여행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마음 정리를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숫자는 2가 나옵니다. 그러면 7월 2일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먼데이라고 하는데요, 뭐 월요일이죠.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swap ideas and seek advice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충고를 받아들이고 뭐 이러는 건데, 여러분들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가능성들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왔다라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떤 대화나 뭐든 간에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카드는요, 주피터 리턴입니다. 베네피츠 카드가 있네요. 아하, 그렇군요. 자, 목성의 회귀입니다. 이게 지금 역행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목성이 황소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양자리에 있었단 말이잖아요. 얘네들이 쭉 이렇게 돌고 다시 양자리로 오게 되잖아요. 공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 한 12년 정도 걸리겠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목성이 돌아왔다라는 게 뭐냐면 베네피츠입니다. 보답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리추얼 그로스로 성장을 했잖아요. 이 메이처 우먼으로 이 한번 참는다, 뭔가를 이해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장애물을 넘어가는, 이 산을 넘어가는 이 것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 멋진 풍경, 그리고 새로운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다시 보답으로 오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의 이 성숙했던 영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다소 답답하게 만들었을 수는 있으나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주게 된 무엇인가였다라는 거죠. 지금 카드가 다 나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7월에 일단 여행 같은 걸 가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머리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내가 인내하고 가보자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은 이 주피터의 리턴, 즉 행운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보답으로 나에게 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보여지기에는 뭐야 7월 별거 아니었잖아 라고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문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라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자리 리딩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번 7월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을 하고 나서 이제 별자리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래서 조금 일찍 이 기적 리딩을 들고 왔습니다. 별자리 리딩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자,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king and Finding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카드로 Seeking and Finding 카드가 나왔습니다. 의류 매장에 포인트 카드 같은 건데, 그걸 이제 갖고 가야지 할인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카드를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이키 박스 열어봤는데도 안 나오고, 끝까지 다 서랍까지 빼가지고 봤는데도 없고, 도대체 걔는 어디 있는 거지? 할인 받아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카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죠. 일단 여러분이 뭔가를 찾고 있었나 봐요. 답이 됐든 결과가 됐든 결론이 됐든 뭐가 됐든 찾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나 봅니다. 그게 기적이래요. 그 말인즉슨 그것을 꼭 찾아야만 되나 봐요. 일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열심히 알바몬이든 잡코리아든 보고 있었는데 이거구나 라는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다.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겁니다. 아무튼 원하는 것을 찾았다라는 것만큼 또 즐거운 게 없죠. 제가 요즘에 늘 하고 있는 게 얘인데요. 제가 그 원형 톱 있죠, 여러분. 나무 책상 같은데 구멍을 하나 내야 되거든요. 근데 원형 톱이 5종 세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다른 게 5개가 들어있었는데 두 번째 크기의 원형 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았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형 톱을 쓰고 어디인가 놔뒀나 봐요. 그랬는데 결국 못 찾은 거죠. 그래서 구멍을 못 뚫고 있다. 그런 건 거죠. 그런데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원형 톱을 찾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찾고 있었던 것은 열쇠였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있나 봅니다. 열쇠를 아무리 찾아봐도 가방 안에 없는 거죠. 애진작에 번호키로 바꿔 놨었어야 되는데 열쇠가 없어졌나 봐요. 그렇군요. 열쇠는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하, 가디언스 카드가 나오고요. 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재밌는 것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리딩이 다 왜 이렇죠? 여러분들이요 재밌는 삶을 살고 싶은가 봐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앞에 했던 파프리카도 그렇고 문어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살고 싶다. 요즘 사는 게 너무 답답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타로 리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답을 알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해서 봤더니 재밌게 사는 거래요. 자, 보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템퍼런스가 있어요. 자,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스티스가 있어요. 아이고야, 어마무시한 에너지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8개의 컵입니다. 그렇군요. 혹시나 했는데 나오네요. 자, 4개의 칼입니다. 그렇군요. 언더라잉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잉은 4개의 지팡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찾고 있는 건 뭐냐면요,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은 뭘까요? 행복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찾아봅시다. 자, 행복 쳐봤습니다. 볼게요. 행복은 뭘까요? 왜 이렇게 사진이 많이 나와? 복된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찾고 있나 봅니다. 자, 일단은 타로 리더가 있죠.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싶은 것을 찾아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타로 유튜브를 시청한다. 가능하죠.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오셨다는 것도 이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딴 거 아니고요. 재밌게 노는 거예요. 지금 이 3명의 친구가요, 그림 같은 거 그린 건데, 왜 되게 그 오글거리는 드라마 그 마지막 씬 같은 데서 보면 막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리다가 붓으로 야잇 이렇게 장난치다가 너 가만히 있어 너도 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오늘은 좀 연기가 안 되네요. 아무튼 이런 재밌는 것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본 배경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재밌게 어우러져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카드가 3개 컵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다기보다는 즐겁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찾고 있어요. 그 재밌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나아질까? 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도 어떤 순간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사랑을 했던 시절, 정말 어렸을 때 운동회를 했는데 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해서 뭐 상도 받고 공책도 받고 했던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좋았던 기억들이 정말 행복했다.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기준에 어떤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찾고 있대요. 찾기 위해서 심지어 유튜브도 보고 있대요. 그런 거죠. 혹은 어떤 책을 보거나 그 어떤 누군가의 조언을 듣거나 해서 이 상황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일단 키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일단 알고 있대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4개의 칼이 있고요. 템퍼런스가 있죠. 자, 이 2가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잘렸든, 누군가에게 이별을 당했든,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든, 뭘 했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재충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벌어진 건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게 얘예요. 명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연꽃 카페트를 쿠팡에서 사서 이렇게 위에서 앉아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건 뭐냐면요. 내가 흥분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놔두지 말자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을 절제하고 있었죠. 이게 절제 카드예요. 그런데 이게 힐링이고 치유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나서 정말로 오랫동안 아무 일이 없이, 아무 일이라는 게 뭐 여러분이 뭐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었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4 에너지잖아요. 언더라인도 4예요. 그 말인즉슨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이 시점에 그 어떤 일이든 간에 나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된다예요. 그게 아주 큰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은 마음의 상처나 어떤 피해나 이런 건 입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안정적이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너무 인생이 재미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삶인데 그 삶 안에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 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전에 힘들었던 것에서 완벽하게 끝나게 되면요, 행복이 시작이 돼요. 행복이 별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행복을 할 수 있는 패스 이런 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복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했던 무엇인가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일, 사랑했던 사람, 사랑했던 친구들, 뭐가 됐든 거기서 떠났나 봅니다. 떠난 거예요. 이별이 됐다면 이 카드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별이 됐으면 두 분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별에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이 끝난 건 외형적인 모습인데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은 이 카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걸 놔두고 떠나게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 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드까지 나왔어요. 저스티스는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나에게 불공평하다예요. 이것은 조금 나쁜 표현 할게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카르마이기 때문에. 좋아,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어. 뭐 일이 잘못됐든 어떤 사람이 떠났든 뭐랬든 그래, 그건 내가 뭐 전생에 뭐 잘못했으니까 뭐 그랬다고 치자. 자, 그런데 나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 안에서 힐링도 하고 나도 치유하고 뭔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지만 그것을 절제했고 뭐 그랬어. 그랬잖아. 그러면 적어도 나는 할 건 다 했어. 카르마의 대출금이 뭐 1억이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전생에서 그걸 내가 한 건데 이번 생에 내가 그 1억 갚았잖아. 열심히 힐링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래, 떠나자 가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더 이상 벌어지기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 상태가 유지만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괜찮아. 그리고 여기서 어떤 더 많은 타격들이 있다면 나는 정말 너무 빡 돌아버릴지도 몰라. 이 템퍼런스의 역방향이 될지도 몰라. 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재밌어지는 이 행복한 삶을 가는 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키의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기적 역시도 그렇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은 카드가 나오길 기대할게요. 되겠습니다. 스컬스 카드가 나옵니다. 해골 카드예요.
자, 해골 카드가 나왔습니다. 엔딩스라고 되어 있죠. 종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오, 차일드부터 나오네요. 아이, 아하, 그렇군요. 서든 웨어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오, 마지막에 thief 카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라마를 고르신 분도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걸 들어보시면 되기는 하는데, 밑에 나와 있는 상황들과는 다소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엔딩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건데요. 그 일이 다소 나쁘게 보여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단은 카드의 액면가부터 먼저 짚어드릴게요. 기저귀 스컬이에요. 해골인데요. 이 카드는 일단 어떤 것 자체가 엔딩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엔딩은 끝이잖아요. 끝 다음에 1초는 뭐예요? 시작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는 말인 거예요. 엔딩이 있는데 그 다음 카드가 차일드죠. 이게 새로운 시작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그 엔딩이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 해골에서 꽃이 자라고 있죠. 즉, 이 엔딩 자체가 너무 쓰라리고 힘들어도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새싹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일드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인데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이는요. 새로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고리타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달라요. 엄마 코끼리가 왜 저렇게 커? 어른 돼서 코끼리가 큰 게 전혀 궁금하지도 않죠. 그런데 아이 눈에는 그게 왜 큰지도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가 차일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뀐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그 시선 자체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서든 웰스가 있어요. 서든 웰스는 갑작스럽게 오는 여러분들의 부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777이죠. 그래서 이 슬롯 머신에서 돈을 토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해지는 어떤 기회가 온다. 뭐 로또가 된다. 뭐가 됐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는 이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도둑놈이 있습니다. thief는 도둑놈이에요. 지금 이 신사분의 시계를 훔쳐가려고 하는 소년이 있죠. 그런데 이 여성분은 웃고 있어요. 이 여성분은 이거 훔쳐가는 거 알았는데 또 웃었나 봐요. 이 여성분이 더 못됐죠. 아무튼 자, 정리를 해보면 엔딩이 있는데 그 엔딩은 뭐냐?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엔딩은 다소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다소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과 국면으로 이끌어주게 하는 생각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키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떠나는 거예요. 바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처나 무엇인가에서 바뀌고 싶은 거죠. 그 상황에 여러분에게 어떤 급작스럽게 일이 벌어집니다. 서든 웰스는 진짜로 어떤 돈이 많이 들어오는 어떤 일일 수도 있지만요.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요. 그런데 그 일은요, 행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맥락으로 볼 땐 도둑이 있잖아요. 도둑이 나는데 어떻게 행운적이에요. 그런데 이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여러분의 행운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카드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이 카드는 다 뭐냐면요. 밑에 다 힐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건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을 일로 보셔도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죠. 그런데 그 분이 여러분들의 것을 자꾸 가져가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좋은 기회가 왔나 봐요. 뭐 어떤 금전적인 기회라고 예를 듭시다. 아버지가 뭔가 물려주셨다든지 뭐 복권이 됐다든지 진짜로 뭔가가 됐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돈을 또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계속 화가 나는 것도 참고 있고 이랬는데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걸 딱 봄과 동시에 여러분이 이 눈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없었던 게 뭐냐면 이 눈입니다. 여러분이 떠날 건 떠났거든요. 마음에서 떠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떠나게 되는 것도 이 일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즉 너 돈 생겼다며 나 좀 빌려주면 안 돼? 라든지 뭐든지 간에 좀 구태의연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벌어졌을 때 그렇구나. 뭔지 알겠어. 알았어. 이거구나. 내가 찾고 있는 게 이거구나. 알았어. 이거 되게 힘든 건데 엔딩을 받아들이는 게 엔딩이 받아들여지는 거구나. 뭔지 알겠어. 나 너에게 해골을 던질게. 그리고 이제 이 해골에서 새로운 나무를 심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했던 건 뭐냐면요. 만약에 진짜 이거를 어떤 관계로 볼 땐 그 관계가 유지되길 바랬던 거예요. 유지되길 바랬다라기보다도 여러분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행운적으로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보여지기에 안 좋은, 즉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또 취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조리 다 바꿔놓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저 같았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띠프를 못해도 한 3-4번은 겪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 상황, 저 같으면 애진작에 떠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저보다는 훨씬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 안에서 나를 다스리려고 노력했고 했던 거예요. 저는 못 참습니다. 이러면. 그런데 이번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가. 자, Ask Your Angels 카드가 나옵니다. 천사들에게 물어봐 인데요. 여러분이 갈등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요. 그러면 이제 천사들을 불러야죠. 천사들 아이돌 팀이 여러분들한테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천사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있을 때 답을 줍니다. 그걸 말하는 카드예요, 얘가.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답을 한번 물어봐라 이고요. 믿어라 예요. 근데 저는 이 도둑을 믿어라라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라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도둑을 믿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이 도둑이 아니었을 것이야 라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엔딩이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에게 다소 불합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이라면 여러분에게 너무 무례하고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여기 스킨 파인딩이 있어서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살짝 나서 조금 더 부연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뭔가를 참고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그거예요.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의 핵심은. 그런데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게 오히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린 게 있어 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이 상황 자체가 일이라면 직장에서도 그런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그런 거고 뭔가 구린 게 있어 라는 건데 그걸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띠프예요. 이 도둑적인 무엇인가 나에게서 뭔가를 훔쳐가려는 그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게 진짜로 뭐 여러분들이 뭐 시계 반지 뭐 이런 걸 가져갔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이용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Get some exercise 카드가 나옵니다. 운동 좀 해라 카드가 나오는데요.
As your body becomes stronger, you begin to feel stronger in all ways. 너의 몸이 강해짐으로써 너는 모든 면에서 강하다고 느끼는 것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다소 이제 좀 다운되어 있잖아요. 뭔가 참고 힐링하고 뭐 이런 거고 명상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바빠지고 여러분들의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나 봐요. 그러면 당연히 운동해야겠죠.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요, 이 스컬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길었던 한 사이클의 끝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한편으로는 되게 허무해요. 내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힐링했던 게 무슨 소용이었지? 라는 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어디인가 정체되어 있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여기 4개의 칼도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런데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 도둑적인 어떤 것에 이용을 당했다라는 그것에서 빼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과 국면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지금 이 일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디바인인데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참았어요.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지금 계속 참고 뭐 이러고 있다라는 그런 건데 못 참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2달 안에 약 2달 정도 안에 이 일은 벌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7월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냐면요. 여러분이 이걸 알게 될 것 같아요. 이 도둑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랬던 거구나. 나는 너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거구나. 아, 알았어. 내가 그래도 약 한 10% 정도는 희망을 갖고는 있었는데 아, 그 10%도 없는 거구나. 알았어. 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시킹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사랑에 치중해서 리딩을 하고 있지만 이걸 일로 보셔도 돼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와 동업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숫자는 3입니다. 3, 13, 23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3일 뒤 혹은 3주 뒤인데 지금 이 리딩이 올라가고 3주 뒤면 7월 초쯤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2달 사이 안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7, 8, 9 뭐 이 정도까지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하,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카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로 수성의 역행 카드가 나왔습니다.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는요, 일단 어떤 실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의미하고요. 말 실수와 관련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재회를 의미하는 건데 과거에 무엇인가가 온다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여러분이 그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고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일이 됐든 사랑이 됐든. 그런데 지금 이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의 관점에서 볼 땐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실수 같은 걸로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인 거죠. 그 상황에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은 아, 그렇구나. 그렇죠. 이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카드를 왜 꺼냈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해서 꺼낸 카드가 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뭐 하나를 알고 싶어요. 진짜 내가 마음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 무엇. 일이 됐다면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내 일을 하거나 뭐가 됐든 한 가지 그 사실 하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가 수성 역행이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침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성의 역행 에너지가 말로써 하는 실수가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흐르고 있는 어떤 상황 자체가 스티프와 관련된 건데,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도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그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과거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일에서 유심히 체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라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7월 나에게 다가올 기적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